수치 언급은 당분간 안 하는 걸로. 더 국민들이 화가 나고 기자들도 화가 나고. 저는 사실 찬성하는 편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자, 모두 다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지고대로 믿어서도 안 되겠죠. 균형 잡힌 부동산 뉴스를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과 집값 상승세가 안정됐다라고 발언하면서 파문이 좀 크게 일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이런 것도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여러분들이 속은 점을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은 정말 안정됐는가? 솔직히 그 상승률이 꺾인 거는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수치만 보면은 네, 사실인 건 맞고요. 네네.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한번 보면은 7월 5일 0.11%, 그 다음에 13일 0.09%, 20일 0.06, 그 다음 지난 8월 3일에는 0.4%까지 내려오고요. 10일은 0.02%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은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네. 근데 이 수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조금 아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그리고 최근에 김현미 장관도 얘기를 했던 그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그래프인데요. 14%밖에 안 돼요. 하지만 네. 실제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요, 이번 정부 들어서 54%까지 치솟습니다. 네. 정부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이 수치는요, 대략적인 그 동향을 보는 수치거든요. 표본을 일부 뽑아서 아마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한 6천 곳인가를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이 실거래 지수를 보면은 실제 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체감하는 정도가 좀 다르겠죠? 네, 제가 그래서 서울 아파트 최근 거래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오늘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154건이 이루어졌고요. 이 중에서 102건이 그 직전 거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저희 표현으로는 신고가 경신이라고 하죠. 그 몇 퍼센트 정도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6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더 비싼 가격이 거래가 됐다면 이게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66% 정도면은 시장에서 느낄 때 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안정됐다고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뭐 가격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우선은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때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나 뭐 투기 세력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시그널로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기구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꽤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감독기구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난 2월에 출범했죠. 네, 국세청도 사실 들어가 있고 어쩌면 합동 TF에 가까운 이런 대응반들이 있는데 큰 실효성을 발휘는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현행법상 불법 행위만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합이라든지 증여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폭락이나 폭등이나 이런 조장하는 미디어 SNS는 조금 규제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패닉 바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조장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냐, 뭐 SNS 뭐 이런 거 다 들여다봐가지고 뭐 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 입장은 이게 호가 담합, 뭐 허위 매물 게시하고 뭐 담합하고 뭐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들이 있잖아요. 요것들만 막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의 뭐 정상적인 거래는 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아니, 부동산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공산주의라고는 해도 뭐 사실 공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산? 근데 이거하고 공산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이건 조금 공동 생산. 근데 지금은 유튜버도 구독자가 많고 하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렇죠. 공인급 정도로 굉장히 뭐 파급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언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찬성하는 편은 아니죠. 아, 그래요? 하긴 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을 네. 대상으로 설문을 이번에 아시아경제가 네. 했더라고요. 10명 중 딱 한 분만 네. 찬성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에 대한 정책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면은 찬성할 전문가들은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장도 신뢰를 못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내놨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놓는 정책마다 의구심을 갖고 또 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계속 규제책 위주로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네. 저는 사실 보자마자 좀 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성하는 이유가 사실 그래요. 이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교란 행위 이런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1억 원 이하로 자기가 이득을 봤을 때만 해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취득 이득 범위가 한 30억 넘어가면은 아마 7년 최소 7년 이상 최소 7년의 징역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 있잖아요, 심지어. 네. 근데 부동산만 없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본시장은 왜 감독 관리를 하지? 이런 의문이 일단 들었어요. 일단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많고요. 또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빈번하지 않은 그 거래 속에서 이런 기구가 생기고 작동하는 거에는 지나친 거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인 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가 많다는 거는 사인의 여러 가지 금융이나 전체적인 자산이나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하나씩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하고 뭐 기업이 거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럴 이해관계가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벌써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은 문 대통령 발언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 여든 야든 그다음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나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어서 이런 안정화 발언이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안정화 이런 발언이 먹히려면 사실 이게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발언을 좀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 집값이 뭐 안정되고 있다라거나 집값이 뭐 10%밖에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아마 소수일 건데 뭐 사실관계를 국민하고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메시지를 자꾸 내요. 0.04에서 0.02로 떨어진 거 맞다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해요. 당분간은 수치를 너무 거론을 안 하면서 발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느끼는 거랑 너무 괴리감이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뭐 수치를 자꾸 다루면은 하나하나 시장에서 그 지적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말한 것처럼 아니 자기는 장관이어가지고 자기는 국가 공인 통계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화가 나요. 국가 공인 통계는 이런데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국가 통계를 이거라니까요. 이러면서 자꾸 발언을 하니까 더 국민들이 화가 나고 기자들도 화가 나고. 시장에서는 사실 감정원 통계보다 KB 시세를 더 감정원 통계 안 믿죠. 잘안 사실 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감정원 통계 신뢰성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표본 있잖아요. 네, 표본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표본이 엄청 작잖아요. 그죠? 네, 표본도 작기도 하고 조금 한번
우리가 농사하다 땅을 한번 뒤집는 거 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쵸. 것처럼 조금 표본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쵸. 감정원이 현장하고 잘 그 일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 KB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좀 실거래보다는 시세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시민이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제일 하죠.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요지는 국민들이 잘 믿지도 않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자꾸 이게 맞다 약간 그래서 안정됐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스운 거죠. 되게 정부를 되게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감정원이 오히려 그 얘기를 자꾸 발언을 할 때마다 신뢰도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잖아요. 통계 신뢰성 문제. 특히 그 수도권에 표본이 한 7,850개밖에 없잖아요. 네.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1,600만 채가 넘는데 그 신뢰도 회복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그 수치를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수치 언급은 당분간 안 하는 그러니까요. 걸로. 자,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까지 한번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해주시라.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무튼 그렇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제발. 잘합시다. 네, 정확하게 현실을 좀 진단을 하시고 제가 오늘 단독 기사로 썼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깠나? 내가 너무 깠어요? 너무 못하니까 아니 통합당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통합당한테 하지 마요. 하지 마. 이런 거 보면 분노가 차올라가지고